13번입니다.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에 대한 거예요. 네. 다른 것과 1번 다른 것과 비교하여 기준으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거 비교의 부사격조사 말하는 거죠? 자, 1번 봅시다. 선택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죠? 선택지를 보면서 따라오세요. 1번 기억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귄다를 넣을 수 있다. 근데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기준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뭐 다르다, 누구와 닮았다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쵸? 그럼 기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1번의 예문은 디귿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대로 한 대상. 예문끼리만 비교해봐도 알지 않나요? 그 디귿의 예문은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그쵸? 상대예요, 상대. 그러면 이 1번에 제시된 예문은 기억이 아니라 디귿을 넣어야 되죠. 2번 니은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 누구랑 같이 해요? 2번 나왔어요. 일 따위를 함께함. 그쵸? 네, 3번 디귿이 들어갈 말은 격조사이다. 맞죠? 디귿 상대로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무엇? 이거 잘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격조사 그 다음에 격조사 이렇게 있죠. 2번 떨궈놓은 걸 보면 여기 접속조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조사끼리 묶어놓고 접속조사 떨궈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특히 그 다음에 또 격조사도 이게 주격조사인지 부사격조사인지 떨궈놔요.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리을에는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이랑. 이때 이랑은 반이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아빠랑 나랑 뭐 사과랑 배랑 이때의 이랑이에요. 그리고 미음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받침 없는 체온 뒤에는 그쵸. 과는 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탕 뒤에는 과가 붙지만 사과 뒤에는 와가 붙죠? 왜요? 받침이 있고 없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사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받침이 없을 때는 주격조사도 이, 받침이 있을 때는 아니죠. 받침이 미안해요. 받침이 없으면 가, 받침이 있으면 이, 주격조사도 이렇게 붙고요. 을과 룰도 그래요. 목적격 조사. 받침이 없으면 를, 받침이 있으면 을이 가죠. 뭐 이런 거를 뭐 한국 사람인데 외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쓰는 말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3번 통과됐습니다. 1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딱 봤더니요.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요. 이게 바로 다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일례로 잘 몰라요. 이렇게 예시 보면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법 문제는 이렇게 조건 많이 안 줄 거예요. 이건 옛날 기출이기 때문에 조건이 많이 나와 있죠. 점점 이런 것들은 많이 생략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전제가 이거 다 배웠어. 그치? 이거예요. 배웠어. 그러니까 적용하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를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를 확산되기도 한다.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이게 중심 의미죠. 여긴 중심 의미로 쓰였고 보니까 정보의 홍수 굉장히 많아 물 밀려와 그래서 이 주변 의미로 쓰인 것을 보기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1번입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중심 의미죠. 근데 니은 보니까 어제 물리학계에 큰 별이 졌어. 큰 학자 물리학계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사망했어. 이런 의미로 확장된 예가 1번에 나와 있네요.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근 도망간 데만큼 정말 번개야. 위에 있는 건 자연성이고요. 밑에 건 정말 빠르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주변적 의미입니다. 3번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 노력한다. 잡초가 다스려 오히려 이거 바뀌었네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중심 의미고 그쵸. 위에 게
비유적으로 확장된 주변 의미예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바꿔 썼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일출을 기다렸으니까 붉은 태양이 떴어요. 이거 중심 의미고요. 그녀는 그냥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이거 비유적으로 된 거죠? 예, 주변 의미입니다. 중심 의미가 주변 의미로 확장됐고요.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었다. 예, 진짜 이슬이에요. 중심 의미고요.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이건 눈물이죠.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주변 의미입니다. 15번입니다. 이것도 선생님 지금 사전 페이지를 펴놨으니까요. 선택지 1번부터 확인할게요. 1번 굿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여러분 사전 활용 문제를 계속 봐서 알겠지만 사전 활용 문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 지금 눈 있지? 사전 보고 있니? 이해할 수 있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굿다 동사와 형용사 다 되잖아요. 녹다는 뭐만 있어요? 동사만 있잖아요. 그쵸? 굿다는 그러니까 녹다와 달리 두 개 품사를 쓰이는 거 맞아요. 2번 약간 좀 너무 수준 이하의 문제가 자꾸 나오죠? 시멘트가 굿다의 굿다와 여시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여기 보면 여시 녹다와 시멘트가 굿다. 뜻을 볼게요.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고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가 굳다는요. 물은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반의 관계 맞아요. 3번 굳다 이. 굳다 이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닫다를 추가할 수 있다.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을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힘이나 뜻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굳게 닫다 추가할 수 있어요. 녹다 이의 니은의 용례로. 녹다 이의 니은 안 보이네요. 녹다 이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에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녹다 이의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이거죠. 녹다 이. 그래서 우리 정서에 녹아든 외국 문화. 정서에 녹아든 거니까요. 글에는 글쓸 생각이 녹아있다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예만 갖고는 확인이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문제에다가 예문을 하나씩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뜻만 갖고는 우리가 이게 그걸까 아닐까 막 고민하게 되니까요. 이런 예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문을 많이 활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이거 뭐예요? 여시 녹다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녹다 이의 기억에 해당해요? 녹다 이의 기억이요? 녹다 이의 기억? 결정체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이거 아니죠. 그쵸? 이거는 일종의 뭐 여신옥다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건 녹다 이의 기억이 아니라 녹다 일의 니은이네요. 이거죠. 녹다 일의 니은과 쓰인 거죠. 예, 15번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16번 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이 뭐냐면 자립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요 모를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예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립명사를 쓰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그쵸. 그는 사람을 부린 재주가 있다. 이는 자립명사죠. 근데 친구 다섯 사람이라고 해서 5명의 의미죠. 이때는 예, 의존명사를 쓰였네요. 1번.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여러 군데에서 얘가 자립이 불가능한 건 알아요. 근데 잘 보면요, 여러분. 그러면 군대가 자립이 가능한가요? 를 생각해 보면 되죠. 군대가 이상해? 이런 말을 안 쓰이죠. 그다음 뭐예요? 예, 군대는요, 자립명사로 쓰이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로만 쓰여요? 얘는 의존명사로만 쓰여요. 답 금방 찾았는데요? 1번이죠. 2번 볼게요. 밥 두 그릇을 먹었다. 이때는 밥을 세는 단위예요. 두 그릇으로만 쓰인 거죠. 근데요, 이 그릇은요, 이렇게 단위로만 쓰이지 않고요. 그릇이 예쁘다.
그쵸? 그땐 자립으로 쓰이죠? 그다음 3번. 시장에서 수박 3덩어리를 사가지고 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덩어리가 여기선 세는 단위로 쓰였지만 뭐 덩어리를 크게 빚어야 돼. 뭐 덩어리가 너무 작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숟가락도 마찬가지죠. 숟가락 싸와 자립 가능합니다. 발자국이 예쁘다. 발자국이 크다. 발자국이 작다. 발자국을 따라가라. 자립 가능하죠? 네,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4번. 의문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여기까지 맞아요.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아니에요. 용언의 어간은 여기 있죠. 얘는요. 실질적 의미 갖고 있어요. 얘가 듣다, listen의 의미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안 돼요. 다른 거는 얘 맞아요. 다른 거는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만 용언의 어간 때문에 안 돼요. 5번.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다른 말과 결합하는 건 맞지만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용언의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죠. 18번입니다. 정말 사전 활용하기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선택지 여러분들 보면서 따라갈게요. 가치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가치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말이군. 보세요. 여기 다 있어요. 부사로도 쓰이고 글쎄요. 부사예요? 일단 조사는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차가워요. 어떻게 해요? 얼음장 같이 차갑잖아요. 몰라서도 이런 거 보면서 아 조사인데 차갑다. 용어 꾸며줬네. 떠나 어떻게? 새벽까지 떠나. 그래서 어떤 격조사? 아 부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문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가치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치 2의 1 가치 2의 1 이거요. 이것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매일같이? 매일같이? 이럴 땐 아니죠. 오히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면 그죠? 앞말에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조사 이걸로는 쓰이겠죠. 예, 틀렸어요. 따라서 2번이네요. 답은 같이 2의 1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는요. 2의 용례로 쓰여야 되네요. 3번이에요. 가치와 가치하다의 표지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가치하다는 가치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정말요? 잘 보세요. 뜻풀이 보니까 둘 이상의 사람의 사물이 함께 그랬어요.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같은 뜻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제어를 보세요. 같이 하다 사이에 이거 대시 거놨죠? 그쵸. 이럴 때는요. 이 말은 원래 같이라는 말에 하다가 온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다 많이 봤잖아요. 일하다. 그쵸? 공부하다. 이때 일은 어근 파생정리사. 공부 어근 파생정리사. 결합된 거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4번 같이 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 하다의 문형 정보의 용례 이거예요. 이것과 밑에는 이거 보란 얘기예요. 뭐 밑에 거 더 봐도 돼요. 이걸 보니 같이 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쓸 수 있고 세 자리 이것만 봐도 그냥 알아요. 괄호 보니까 괄호 쳐놨죠. 사실 주어는 안 써도 있는 거예요. 주어는 있는 거예요 늘.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을은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즉 주어와 목조가 필요한 땐 두 자리 서술어일 테고요. 근데 과가 괄호가 아닐 때 있겠죠. 꼭 필요할 때. 그때는 뭐예요? 주어도 있어야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괄호 푸세요. 그럼 뭐예요? 부사어죠. 반드시 필요한 부사 뭐라고 해요? 필수 부사. 이때는 몇 자리 서술어예요? 세 자리 서술어요. 맞는 얘기예요. 5번 같이 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 한 부부의 같이 하는 함께한으로 교차할 실습군. 어, 보세요. 다 함께하다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쵸? 그리고 찾는다면 1번이죠.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기억부터 미음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자, A는 소리대로 적는 거고요. B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볼게요. 이파리. 이파리는 소리대로 적었는데요. 그쵸? 소리대로 적은 잎에 아리가 온 파생어 맞고요. 얼음, 얼음, 얘는 소리대로 적지 않았는데요. 얘는 얼다에서 나왔죠? 그러면 얘는 파생어인데 어법에 맞도록 했으니까 얘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B로 가야 되네요. 그쵸? 얼음은 B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는 예, 그쵸? A죠. 따라서 기억이 모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얘는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마소. 마소는 말과 소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소리대로 적은 거죠. 그러면 합성어이면서 소리대로 적었으니까 이거 니은이에요. 그렇죠? 낮잠. 낮잠? 얘는 원래 낮잠이잖아요. 소리대로 적지 않았죠. 낮과 잠이 더해진 말이야. 이걸 살려줬죠. 그러면 얘는 어법을 지켜줬는데 합성어니까 얘 리을이네요. 아, 이거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빨리빨리 구분해주는 것도 필요하네요. 자, 디귿, 웃음은 합성어예요. 그런데 어법에 맞게 적었죠. 웃음이라고 적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얘는 맞아요. 바가지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바가지? 박아지인데 바가지로 적었죠. 파생어잖아요. 파생어이고 소리나는 적었으니까 얘는 이건 기억이에요. 옷소매. 옷소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어근과 어근의 모양을 다 살려줬죠. 그럼 얘는 리을이 맞아요. 바발? 얘도 마찬가지. 바발로 적지 않고 밥알로 적었죠.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니은 아니면 리을인데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었죠. 그러니까 리을이 맞네요. 네, 답은 4번이네요. 꿈. 이건 소리도 또 어법에 맞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얘는 미음에 들어간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파생어가 맞아요. 사랑니. 사랑니? 사랑더하기 인데 사랑니로 발음 났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소리대로 적었으니까 그 얘는 합성어니까 미음엔 안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니까 사랑 이 합성어고 소리대로 적었으니까 얘는 니은이네요. 됐나요?